안녕하십니까. 리서치 헬퍼 박 대표입니다. 자, 오늘 알아볼 사업은 이 제도전 성공 패키지, 제가 폐업도 스펙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, 요새는 지금 폐업한 이력을 가지고 제도전이라는 사업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번에 제도전 성공 패키지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,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좀 준비해야 되는지 이 공고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도전 성공 패키지, 이 재창업자 모집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요. 일단 일반형하고 IP 전략형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예비 창업자 또는 이제 재창업한 지 3년 이하 되는 사람들을 이제 모집하고 있고, 그 다음에 73명 내외를 뽑고 있습니다. 최대 1억 5천까지 준다고 하는데, 평가 등급별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무조건 1억 5천을 받는다,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. 기업 부담금도 나타나 있는데 뒤에 좀 더 자세히 있으니까 요거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, 우리가 이게 일반형이랑 IP 전략형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하나만 신청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 이제 예비 재창업자, 폐업한 자, 그러니까 폐업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고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재창업을 할 사람들,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거고, 이 재창업자는 이제 재창업한 날짜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합니다. 그래서 일단 폐업한 이력이 첫 번째 있어야 된다. 그래야 재창업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요거 확인해야 될 게 포괄 양도양수. 보통 개인 사업자 하다가 이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이때 이제 포괄 양도양수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개인 사업자 하던 것들을 다 법인으로 넘기고 개인 사업자가 이제 폐업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이거는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아예 폐업을 하고 법인 전환 이렇게 된 경우에는 가능한데, 이 포괄 양도양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.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. 네,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은 일단 지원이 불가능하고, 요거와 상관없이 지금 이제 재창업 하시는 분들은 보통 예비 창업 패키지, 이것보다는 재창업 패키지를 꼭 신청하라고 제가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내용들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 드리면,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비 창업 패키지,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까지 받았는데 폐업을 한 경우, 그러면 다시 재창업 패키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3년 지나서 창업도약 패키지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은 지금 시점에 수행하시는 분들은 신청이 안 되고, 그 다음에 이게 종료되고 나면 신청할 수 있는데, 이전 회사를 운영할 때 그때 지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요 사업 종료하고 지금 시작할 때는 재창업 패키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도전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을 한번 선정된 사람들은 일단 요 사업들 다시 신청하기 어렵다 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업비 부분인데요. 일단 정부지원금 75%, 그 다음에 현금 5%, 그 다음에 현물이 20% 되는데, 비용 이렇게 총 금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. 요 금액 살펴봐 주시면 되고, 만약에 최대 금액으로 신청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 금액대로 신청해 주시면 돼요. 정부 지원금은 1억 5천, 그 다음에 민간 부담금은 이제 현금 1,000만 원, 현물 4천만 원 이렇게 부담해 주시면 됩니다. 나머지 이제 촉진 프로그램들 다양하게 있는데,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사업 신청 기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릴 텐데, 2월 28일 화요일까지입니다. 2월 28일 화요일까지고 오후 3시까지 접수받기 때문에 이 내용들 꼭 살펴봐 주시고, 먼저 이 제출하는 과정들을 미리 해보라고 합니다.
이번에도 저희 다른 업체가 한번 진행하다가 혹시나 몰라서 이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했는데 시스템 오류라고 뜨면서 접수가 아예 안 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. 물론 다른 컴퓨터에서 진행할 때는 또 진행이 됐는데 이런 인터넷 접속 사항과 그 다음에 그 컴퓨터에 따라서 어떤 문제인지 파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냥 접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또 이 사이트 담당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, 항상 지금 이 연초에는 이 서비스 하는 부분들 통화하기가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정부 지원 사업들이 워낙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해보고 본인 컴퓨터에서 진행이 안 된다. 그러면 PC방이나 아니면 다른 컴퓨터나 다른 자리에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꼭 미리 해보시길 바랍니다. 공고문 보면서 이 대도전 성공 패키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는데, 이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제가 유의하라고 얘기했던 부분들, 제가 비대면으로 이제 멘토링 해주면서 어떤 내용들을 좀 설명드렸는지 좀 요약해서 얘기 드리면, 일단 첫 번째,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, 서비스가 뭔지 명확하게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 만들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적는 게 아니라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 형태를 적어주시면 되고요. 두 번째, 기술 창업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적어주셔야 됩니다. 이 지금 지원해주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기술 창업 쪽으로 지원해주는데 이 기술 창업이라는 것들을 좀 파악하기 힘들게 적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적으면 안 됩니다. 세 번째는 기술 개발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이 필요하니까 그 비용이 우리 정부 지원 사업으로 좀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들을 적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비용이 발생한다,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야 되겠죠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 건지, 이 수익을 어떻게 낼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안 되는 거 좀 얘기 드리면, 소상공인 분들은 이 사업에 신청하는 것보다 다른 사업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. 지금 이 사업은 기술 창업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, 대부분 소상공인 분들이 이 기술 부분이 없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러면 좀 어렵다. 단순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플랫폼들을 유사하게 하겠다, 이것만으로는 사실 지원받기 어렵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마케팅만 있으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마케팅하고 홍보해 줄 테니까 우리 지금 이 사업 운영하는데 돈을 지원해 달라 라고 하는 부분, 이 부분은 안 됩니다. 마케팅만 있으면 안 되고 기술 개발하는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해 주셔서 이 사업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업 계획서 쓰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리뷰해 드리는 그런 형태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상으로 리서치 헬퍼 박 대표였습니다.